안녕하세요. 윙크남의 새로운 또 컨텐츠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컨텐츠고요. 제가 이거 어릴 때부터 사실 라디오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새로운 또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이거 어렵네. 하여튼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케이. 오늘 첫 번째 1부는 먹방 먼저 하겠습니다. 먹방. 제가 군 생활할 때 짜파구리라고 해가지고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같이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먹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건데 자 제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 먹을 때는 여러분 계란을 뿌려주면 좋은데 계란이 없으면 보세요. 참기름을 좀 뿌립니다. 참기름 살짝 뿌리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여러분 뿌려먹기. 잡기가 초점이 잘 안 잡혀요. 이런 식으로 참기름 살짝 뿌려주시고 식초, 식초 한번 뿌려주세요. 살짝만. 지금 집에 있는 게 사과 식초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식초나 뿌리시면 됩니다. 살짝 뿌리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살짝만 뿌리시면 돼요. 자 일단은 먹으면서 ASMR 겸 라디오처럼 벌써 참기름 향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잘 섞어서 먹어볼게요. 이거 잠깐만 의자를 좀 올려야겠다. 이걸 들고 먹어야 돼가지고 뜨거. 아 뜨거. 그릇이 너무 뜨거워요 이거. 잠깐만.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치 조금 갖고 왔어요. 일단은 제가 먹방은 처음인데 그래도 여러 가지 해보려고 도전. 일단은 그냥 김치 없이 먹어볼게요. 맛은 있는데 확실히 군 생활할 때 그 맛은 아니에요. 그 맛은 아니야. 어쩔 수가 없나 봐. 딱 그 군대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은 안 나네요. 오랜만에 먹었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지금 딱 설날 새벽이에요. 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으셨을 것 같아. 확실히 맛은 있어요. 저는 너구리에 요거 좋아합니다. 미역. 이게 별미거든요. 맛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좀 쉬고 이러니까 혈색도 좀 좋아지고 얼굴이나 뭐 몸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또 다시 방송 시작하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셀러 생활이 여러분 보통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먹고 시작해야 돼요. 한 6개월 동안 진짜 못 벌어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음. 그리고 매일같이 하셔야 되고 쉬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휴일에도 무조건 해야 되고 공휴일도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날 이제 셀러들이 좀 적거든요. 틈새를 노리려면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돼요. 그건 100%예요. 남들이 쉬는 날 무조건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초 조금만 더 탈게요. 식초를 좀 타줘야 이게 면이 약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도 원래 식초 같은 거 좀 하잖아요.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하거든요. 향이 너무 세다. 저는 건더기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라면 건더기를. 그래서 면만 보통 하는데 너구리 건더기는 좋아합니다. 미역이 있어가지고. 근데 확실히 맛은 있어요, 진짜. 안 먹어본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세요. 짜파게티랑 너구리, 짜파구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까지 그 가수 준비하려고 연습생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미래가 불안하잖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안 될 확률이. 그래서 집에 이제
그 레슨이나 이런 거 끝나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 전에도. 그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성시경 가수님 그 뭐 그런 것도 듣고 박명수 그 박명수님 이런 분도 듣고. 근데 제가 라디오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크면서 라디오를 접할 일이 많이 줄었죠. 이제 뭐 TV가 대중화되고 뭔가 이런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그런 라디오에 나오는 가수들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야 나도 나중에 잘 돼서 저런 라디오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가 없어졌지. 가수가 안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유튜브 하고 셀러 일을 하면서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다 듣진 않더라도 몇몇 분이라도 이렇게 라디오처럼 얘기 듣고 하루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전부터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마이크나 이런 거는 다 사놨었어요.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시간도 없고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이 나면 무조건 실행부터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라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한번 도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라디오만 하면 지루하니까 먹방도 하다가 이제 조금 토크도 하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좀 내주시고, 뭐 원래 라디오 사연도 막 읽어주고 막 노래도 원래 틀어주잖아요. 근데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냥 무반주로 노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사연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제 메일 올려둘 테니까 메일로 보내주세요. 익명이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라디오 콘텐츠로 제가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생각지도 못하는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판매 방송을 하는 제가 셀러다 보니까 방송 중에 그렇게 막 그런 깊게 뭐 진심 어린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라도 여러분들이랑 더 가깝게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새로 컨텐츠 만든 거니까. 이제 맨날 세로 화면으로 많이 보잖아요. 이제 이거는 가로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똑같은 것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계속 어렸을 때는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경험해보고 안 해본 게 많으니까 뭘 해도 신기하고 새롭고 재밌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엔간한 건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삶의 반복인 것 같고, 제가 어디서 봤던 그 글인데 새로운 걸 많이 접할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근데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일들을 많이 할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하고 막 이러면 새로운 거 접하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계속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시도도 다양하게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때, 그잖아. 안 되고 망한다고 해서 뭐 죽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는 거지 뭐, 그잖아. 항상 도전 정신. 근데 이거 카메라 초점이 계속 울렁울렁 돼가지고 여러분 어지러울 것 같아서 내가 걱정되네. 이제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라면 2개 먹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라면 2개 먹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음식은 남기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먹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쉬고 잘 보내셨나요? 저는 새벽에 등산 갔다 와가지고 그 해 뜨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도 보내드리고 좋더라고. 전 새벽에 산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 3시 정도 출발합니다. 3시 3시 반, 뭐 4시 이 정도. 산마다 다른데 네이버에 산 뜨는 시간 치면 다 나오니까. 산 뜨는 시간이 아니라 해 뜨는 시간. 이제 다 먹었어요. 끝. 다 먹었다. 제가 판매 방송하면 머리가 항상 부시시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실내고 집이니까 머리를 조금 약간 정갈하게 했어요.
음. 일단 라디오니까 1시간은 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 정리만 하고 올게요. 그리고 식혜 갖고 올게요, 식혜. 알겠죠? 기다려주세요. 설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비락식혜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 컵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컵인데 이 컵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다가 제 전용 컵이에요. 다른 거 보여야겠다. 자, 여러분 건배. 치얼스. 자, 윙크남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방송이라서 뭐 어떻게 녹음되고 소리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일단 해보고 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해 주세요. 좀 미흡해도. 알겠죠? 자, 짠, 짠, 여러분, 짠. 그래도 그 기성 식혜 중에 비락 식혜가 제일 맛있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제 먹방을 했으니까 여러분 본격적으로 라디오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보통 이제 심야에 제가 이거를 녹음할까 하는데요. 이제 밤에 아무래도 감성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 라디오 컨셉 자체가 이제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퇴근하시고 자기 전에 이렇게 들으면서 보이는 라디오 같이 보이는 라디오 같이 이제 여러분들 들으면서 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재미 요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콘텐츠는 약간 이제 조금 잔잔하고 그냥 자기 전에 들어서 그러니까 틀어놓기 좋은 그런 컨셉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의견도 한번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 볼게요. 알겠죠? 일단 뭐 오늘 첫날이라서 뭐 이제 컨텐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 하다가 그냥 일단 제 얘기부터 먼저 꺼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근데 뭐 제가 방송 중에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하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음 저는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까지는 뭐 무난하게 남들처럼 이제 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제가 노래방을 친구들이랑 갔었는데 그때는 코인 노래방 이런 게 아니었죠. 그냥 한 시간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노래방이 다 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노래방에 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휘성이라는 가수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휘성이란 분의 노래 중에 대표곡이 있었어요. 그 노래를 이제 집에서만 연습했죠. 혼자서 따라 부르면서 TV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때 엠넷 이런 음악 방송이 좀 한참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수분의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는 찰나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5학년 때였다. 5학년 때 처음으로 노래방이란 걸 가봤는데 거기서 노래를 딱 했더니 친구들이 와, 너 너무 노래 너무 잘한다. 막 그러면서 너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감정이 지금 막 생생하게 나진 않지만 되게 어린 나이에 친구들한테 그냥 제가 그날 또 초등학교 때 항상 반장을 했었거든. 항상 반장을 했었었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 그 반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감정을 막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 가수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그때 어렸을 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준비도 하고 여기저기 막 오디션도 보고 막 그래서 이제 연습 기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중 한 3까지 했던 것 같아요. 중3까지. 중3까지 했는데 그 연습생 한동안 멀리 다녔어요. 그 되게 먼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학교 끝나면 이제 바로 연습하러 갔었고 나중에는 이제 점심 시간에 조퇴하고 연습하러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죠.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어, 그때 나이에는 지금 생각하면 2, 3년이 뭐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난 기간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많아봐야 15살 막 이러잖아요. 13살, 14살, 15, 뭐 16 이렇게까지 한 거니까. 그 나이에는 2, 3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는 진짜 길게 느껴졌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 더 이렇게 준비를 해도 데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더 길어져서 뭔가 제가 중학교 때 생활이 별로 없었거든요. 학창 시절이. 고등학교까지도 준비했는데도 안 되면 이거 너무 불안하지 않나. 그냥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막 그런 갈등을 많이 할 때였어요.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먹방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는 편집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편집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래 이제 그만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일반 고등학교로 가자.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갔는데 이제 당연히 저는 음악을 했던 친구니까 일반 학교 가니까 적응 못 하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들어갔던 학교가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방황을 많이 하고 반에서도 친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알던 친구가 같은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맨날 이제 그 친구 만나러 그 친구 반 앞에 가 있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는데 되게 재밌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명.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주고 저랑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던 다른 친구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저 포함해서 4명이서 엄청 친하게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문과였는데 남고의 문과였습니다. 남자 고등학교의 문과였고 막 같이 놀던 친구 한 명은 이제 문과에서 전교 뭐 2등, 3등, 뭐 1등 이렇게 하던 친구였고 그 나머지 2명 친구도 다 잘했어요. 전교 한 20등 안에 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못했죠. 왜냐면 음악 했었으니까 중학교 때 공부한 것도 없고.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같이 뭐 떡볶이도 먹고 막 군것질도 하고 하면서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에 이제 자습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전교 몇 등 하고 이런 친구들이니까 전용 자습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에서 하는 자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그래서 아 그래 공부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이제 고3이 됐죠. 고3이 돼서 이제 수능을 치르고 고3 올라갔을 때는 반이 갈려졌습니다. 반이 갈려졌어. 그래서 반이 갈려져가지고 이제 고3은 고3대로 또 거기서 또 적응해서 친한 친구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고2 때 친했던 애들이랑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어서 저도 고3 때는 이제 조금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도 그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던 친구라서 제가 따라가기는 부족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준비 기간 자체가 다르니까 기초도 다르고. 근데 이제 한 명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이제 바로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한양대학교 한 명은 어디였더라 뭐 하여튼 어디 붙었어요. 서울에 좀 상위권 대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 경영 갔던 친구는 당연히 이제 그 재수할 필요가 없고 그 한양대 붙고 다른 2명 그러니까 저 빼고 2명은 재수를 결심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붙긴 붙었는데 만족할 만한 그런 대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재수를 한번 더 도전합니다. 도전하는데 이게 그 재수를 할 때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독학으로 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은 이제 강남 대성학원이라는 그 재수학원 가서 했었고 그래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의지가 이게 막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공부 재밌어서 한다는 사람 제가 별로 뭐 있나? 뭐 있겠지만 별로 못 봤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조차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결국에 재수도 끝났는데 그 2명 중에 이제 한 명은 서울대에 갔고 한 명은 이제 연대 경영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안 됐어.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대학교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입학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라 하려고 했는데 그래 한 번 더 하자. 남자가 또 뚝심이 있지. 삼수 결정. 이렇게 하다가 솔직히 더 망합니다. 더 망했어요. 삼수하면서. 왜냐면 그래도 현역 고3 때 대학 가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재수 때까지만 해도 같이 하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내가 뭐 이렇게 사회에서 뒤처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삼수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친구들도 없고 많이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간간이 몇 명 있었는데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공부를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안 하고 이제 마음은 불안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냥 군대 입대를, 그러니까 결국에 수능은 망하고 군대를 입대하게 됩니다. 군대 입대하는데 군대도 또 이제 평범한 데 가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 어쨌든 대학도 그 결국에 못 갔잖아요. 삼수까지 했는데 도전했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를 좀 이제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갔었는데 그럼 군대는 좀 특별한 데 가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특전사에 지원하게 돼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고 거기서 열심히 해서 또 뭐 하여튼 재밌었어요. 특전사 근무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파병도 해외로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 많은 경험들 쌓고 저를 더 끈기 있게 해줬고 정신력을 기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줬던 게 군대가 아니었나. 그리고 군대는 일단은 또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넌 안 돼, 뭐 포기해야 돼, 이런 얘기보다 할 수 있어, 더 해봐, 뭐 왜 이것밖에 안 돼, 조금 더 하자, 막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되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되게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가는 거는 몸이 진짜 아파서 그런 거 아니면은 꼭 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남자분들은. 그때가 유일하게 남자 인생에 있어서 휴식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고, 근데 이제 원래 말뚝 박을까 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군대란 사회가 뭐 거기서 말뚝 박아봐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점이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때 군 생활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저는 그때도 막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전 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 같은 거 해보고 싶다. 다양한 사람들이랑도 만나보고 조금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군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근데 저는 군 생활 잘 맞았어요. 재밌게 했고 좋아했어요, 군인 생활을. 근데 전역하고 나서 이제 막상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뭐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군대만 전역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나와서 소방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도 많았고 뭐 경찰 준비하시는 분, 이런 분도 많았는데 결국엔 그것도 공무원이니까. 근데 저는 안정적인 것보다 항상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단은 사회 나왔으니까 놀 순 없고, 제가 해외 파병 가서 두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첫 번째는 복싱이었습니다. 복싱은 이제 그때 당시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국가대표, 뭐 아니 하여튼 뭐 청소년 뭐 국가대표였는지 뭐 하여튼 청소년 때 복싱 그 챔피언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선임 선배가 있었어가지고 그 그분한테 이제 많이 맞으면서 복싱을 많이 배웠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또 보디빌딩 하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보디빌딩. 그래서 보디빌딩 그 뭐 고등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대학도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보디빌딩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파병 가면은 갇혀 있으니까 일주일에 3번은 뭐 헬스 가고 4번은 복싱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그 복싱 선수는 아니니까 제가 뭐 복싱 가르치긴 애매하고, 그때 당시 한참 이제 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질 때쯤이어서 그러면 트레이너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 자격증을 땄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2급이라고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제 주는. 근데 그거 왜냐면 그거 안 따고 하는 분도 종종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뭔가 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필기 시험 보고 실기 보고 교육 이수하고 그게 1년의 과정이 듭니다. 1년 동안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죠. 뭐 대회도 나가보기도 하고 이제 그 회원님들 프로필 바디 프로필이죠.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게 도와드리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같이 뭐 다이어트나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 트레이너 생활하면서도 고민을 하는 시점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솔직한 얘기로 약물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를 써가지고 몸을 더 좋게 해서 이제 선수 같은 정상급 선수가 되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 센터를 차리는 게 보통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거든요. 근데 둘 다 저는 솔직히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더 큰 무대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여러 군데 도전합니다. 그 이제 영업도 해보고 어, 영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영업이 있죠. 이제 뭐 사실 BMW에서 이제 딜러도 해보고 그 부동산 쪽에서도 일해보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또 프랜차이즈 본부장으로 일하는 또 기회가 와가지고 프랜차이즈 본부장 들어가는데 원래 지분을 나눠주기로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퇴근해가지고 한두 시간 자고 그냥 씻고만 나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숙소가 회사 근처였어요. 차로 한 5분 거리. 그래서 그냥 씻고만 오고 뭐 잠깐 눈 붙였다가 오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지분 관계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안 풀려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왜냐면 저도 배신감도 느끼고 이렇게 진짜 죽기 살기로 내 일처럼 일을 했는데 결국에 지분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 길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말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대표가 돼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뭐가 있을까 요즘에 그 다들 어렵다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막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라이브 커머스 셀러 분이 방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쿠팡이나 네이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걸로 사서 진짜 주문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제가 한 1, 2주? 1, 2주 동안 그 방송만 계속 들어가서 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저 방송하는 분도 1, 2주 동안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시간과 그 정성과 노력을 들여서 이걸 할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럼 한번 도전해보자. 저는 항상 행동력은 빨라요. 실행력은. 생각나면은 바로바로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이 업계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방송을 할 거면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주문도 받고 방송은 또 어떻게 키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도전해보자. 왜냐면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애로사항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인터넷 서칭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창고 뭐 방송 막 이런 식으로 쳐봤던 것 같아요. 뭐 라이브 방송 막 셀러 막, 왜냐면 저도 1, 2주 동안 그 방송을 봤으니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막 인터넷 구글에 쳐봅니다. 근데 우연찮게 딱 그 하나 창고가 걸려서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 약간 이제 어 저도 이제 초짜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음, 음. 제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거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세 번째 딱 전화가 딱 접하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그때는 이제 거절당할까봐 처음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래도 방송을 한두 번 해봤다 이렇게 솔직히 그냥 좀 거짓말을 했어요. 거절당할까봐. 왜냐면 앞에 두 번 거절당했으니까. 세 번째까지 거절당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한두 번 해봤는데 초짜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 정확한 창고 주소를 안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부근에서 약간 창고인 것 같은 데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전화번호도 없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나오기만 기다리다가 사장님이 나오시길래 혹시 이제 그 여기 창고 맞냐?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연락드렸던 뭐 셀러다 이렇게. 그때는 제가 윙크남이 닉네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닉네임 자체도 없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을 켜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틱톡이랑 유튜브가 있는데 틱톡은 그 구독 뭐 팔로우 수가 몇 명 이상 있어야지 방송을 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틱톡은 창고 사장님 계정으로 방송을 진행했고 유튜브는 못했습니다. 구독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첫 방송은 영상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방송해보고, 근데 그때 그날 이제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그 창고 사장님을 팔로우하고 있던 분들이 제가 첫 방송하는 셀러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막 꽃돌이가 왔다 막 그러면서 막 좀 좋게 봐주시고 막 얘기하면서 그날 3만 원인가 팔았습니다. 매출이. 거기가 이제 막 그런 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파는 창고였는데 3만 원인가 팔았어요. 3만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셀러 생활이 시작됐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5명, 뭐 5명 중에 3명은 우리 가족이야. 없어 보는 사람이. 5명, 뭐 10명 들어오면 막 와 대박 많이 들어왔다 막 그러고, 8명, 7명 막 쭉 맨날 하다가 가끔 15명 또 줄다가 10명대 계속 유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똑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는 창고도 계속 같은 데만 가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그 사주시는 분들한테도. 왜냐면 같은 물건을 계속 사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래서 막 새로운 창고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고 막 알아보고,
그 창고에서 많이 파는 셀러분이 계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10시, 11시까지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딱 끝나. 근데 대형 셀러분들은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 그때 당시. 지금도 많지만. 그 대형 셀러분이 새벽 2시에 끝난다. 뭐 이런 1시에 끝난다. 그럼 그때까지 내 방송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고 기다리는 거야. 왜냐면 말 한마디 해보려고. 그래서 나 이렇게 맨땅에 헤딩해서 하고 있는데 창고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래서 막 꾸역꾸역 새로운 창고 가보고, 당일 취소도 막 당해보고 막 그래요. 솔직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제가 진짜 자존심이 진짜 센데 무시를 엄청 많이 당하는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왜냐면 손님들한테 간다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 창고에 새로운 창고다 하면서 막 새로운 물건 있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놨잖아. 근데 하루 전날 취소당해, 당일날 취소당해, 이틀 전날에 취소당해.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받아줬던 창고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또 갔던 창고 또 가서 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소당해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티 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또 이제 봤던 거 또 똑같은 거네 막 하면서 이제 그 얘기도 저도 너무 그 속상하고. 그래서 방송하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창고 컵라면 먹는 먹방하고 창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바람 쐬면서 그냥 소통 방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쉬지 않고 계속 꾸역꾸역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아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산타 복장을 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날 약간 좀 느낌이 이상했었어요. 왜냐면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막 신기하다. 그때 제가 한 많아봐 15명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날은 50명, 60명, 뭐 70명까지 막 보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한 100명대 또 갔다가 제가 느낌이 싸한데 이거 막 좀 어떻게 이제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주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역시 그날만 내가 산타 복장 해가지고 어떻게 노출이 됐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언제 잘 될지 모르니까 새해까지 계속 해보자. 그래서 그날 그 당시에 3주 동안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쭉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1월 1일 날 진짜 빵 터졌어요. 제가 그날 무료 배송 이벤트도 했었고 그날 시청자가 150명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평균 시청자가 100명에서 15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으면 뭐 300명, 400명도 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당이 안 됐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되게 나 이제 좀 어떻게 되려나 보다. 근데 그 타이밍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막 뭐 아버지 심장 수술부터 해서 저도 맨날 밤새고 방송하고 택배 싸고 CS 하고 방송 이동하는 시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너무 말이 아니었고 막 장염 걸려서 식은땀 흘리면서 방송하면서도 끝까지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긴 시간을 짧게 얘기한 것 같은데 라디오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셀러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나 뭐 이런 얘기들까지 제가 한 1시간 동안 이제 혼자서 1부에서는 먹방 했었고 2부에서는 이제 좀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라디오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고 저도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라디오 시대가 아니잖아요. 뭐 쇼츠도 있고 계속 새로운 자극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자극적인 시대일수록 조금 어떻게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방송은 저 혼자 만드는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더 잘하고 싶고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한번 의견 주시면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주 1회 정도 업로드 할 것 같고요. 왜냐면 많이 하면 제가 어쨌든 그 체력이 안 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사연을 읽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토크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 쇼츠도 주 1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쇼츠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긴 영상으로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 형식으로 할 거 생각하고 있고 뭐 반응이 좋으면 더 뭐 어떻게 투자도 하고 뭐 하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네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냥 잔잔하게 셀러 하면 이제 또 방송이라는 게 또 몇 시간 동안 보는 거다 보니까 재밌어야 되고 제가 조금 이렇게 업된 상태에서 과장된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라디오 방송은 잔잔하게 방송을 하고 이제 제 속마음이라든지 그냥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은 또 뭐 사연이 있으시거나 그러셔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라디오는 막 그 음악도 틀어주고 막 뭐 CM송도 나오고 막 광고도 나오고 하니까 좀 덜 지루할 텐데 저는 혼자서 떠들다 보니까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잘 모르긴 했긴 해요. 그래도 이게 보이는 라디오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하니까 컨셉을 그렇게 잡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냥 무반주로 마지막이니까 노래 하나 하고 마무리할까요? 짧게? 잠깐만. 무슨 노래 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휘성 노래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휘성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무반주로. 노래가 나오면은 그거 하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게 또 잘릴 수가 있거든요. 영상이.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무반주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나 너를 사랑하나 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 전해주고 싶었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도 네 주위를 하루 종일 맴돌고 있어 이런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혹시 네가 알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밤이라서 너무 고음까지 올라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불러드려요? Someday I show you all my mind 항상 내가 있었다고
언제나 너 머물러 지내는 곳에 Just let me cry for you tonight.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그것도 모르는 널 위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윙크남의 별이 눈부시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설날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됐으면 하고 무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그 코너고 콘텐츠고 도전인데 이게 녹음이 잘 되는 건지 뭐 소리는 어떤지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해 한번 해주시고, 뭐 조금 이런 거 부족하다, 이런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말씀 주시고, 뭐 사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메일 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몇 번 해볼게요. 그래도 한 번만 하고 끝내기는 아쉽잖아, 솔직히. 그래서 네, 여기까지 윙크남이었고요. 윙크남 맨날 이제 방송 라이브 셀러로 막 이렇게 뭐 장난도 많이 치고 막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진중하게 방송해봤고요.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